2라니까. 그치? 맞아? 여기다 그것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F-1이 얼마야? 마이너스 4인 거야. 이해가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4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유형으로 외워야 돼.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걸 외워놓고 푸는 거지 그걸 못 외우고 내가 생각해서 풀어야지 라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알겠어요? 수학은 반드시 암기하는 시간까지 가져야 돼. 영어 단어처럼. 그 생각해서 외워야 되겠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해다 갔어? 자, 갔으면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인수 정리랑 나머지 정리는 그냥 차이가 뭔 거야? 나머지 정리했을 때는 1차식으로 나머지 구하는 건데, 그지?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식을 우린 뭐라 그래? 인수라고 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또는 식을 뭐라 그래? 인수. 여러분 약수 개념과 인수 개념은 요 차이야. 봐봐.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말을 좀 말장난인 거야. 약수는 11을 3으로 나누어 보자.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지니?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뭐라 그래? 약수. 이게 약수야. 그 다음 인수는 뭐가 인수야? 12를 3하고 어떤 수를 곱해서 12를 만들 수 있을까? 뭘 곱하면 12가 될까? 4. 곱해서 12 만들 수 있네? 그럼 인수. 뭐야? 결국 말로는 나눠서 생각할 거냐 곱해지는 걸 생각할 거냐 하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는 수, 나눠 떨어지는 식을 인수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곱해져 있는 수, 곱해져 있는 식을 인수라고 하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인수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곱해져 있는 애들인 거고 얘네가 인수면 얘네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0. 이것만 복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2대입한 것도 뭐가 돼야 되고 이 식의 x의 모두 2대입한 것도 뭐가 돼야 돼? 값이 0. 3대입한 것도 뭐가 돼야 돼? 그렇게 두 식이 나오니까 연립방 형식으로 a, b 구할 수 있겠지. 이 문제에서는 이해가요? 2대입하면 83 24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2도 0이고 3대입한 27 81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12도 뭐가 돼야 돼? 0. 이거 연립방정식해서 a, b 구하셔. 이런 문제다. 이런 얘기야. 여기 치우니까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가 얘네로 뭐 한대?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x에 뭐 대입한 것도 1 대입한 것도 뭐가 돼야 되고 0. 마이너스 2 대입한 것도 그래갖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정리는 그냥 이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 곱해진 식이 다 뭐야? 인수. 그 식으로 나누면 다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해갖고 와서 여기 나머지를 좀 연습 문제를 좀 질문해주면 좋은데, 자 106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주어져. 우리 처음에 다항식 공부할 때도 왜 a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고요 a 마이너스 b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a, b 어떻게 구해? 무슨 방정식으로 풀면 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더니 식도 수에 적용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거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는 자, 이 두 개 더한 식을 뭐로 나누었대? 그럼 당연히 x에 뭐 대입할 생각해? 그렇지. 그럼 그대로 써주는 거야. f2 플러스 이 g2 값이 뭐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그 다음은 얘를 또 똑같이 뭐로 나눠? x-2로 나눴지? 그럼 얘도 또 x에 뭐 대입해? 그래서 f2에
제곱 더하기 G2의 제곱은 얼마다? 58이다. 이렇게 두 식이 주어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구하라는 건 뭐야? 여기에다 뭐 대입한 거 구하래? 2 대입한 거 F2 G2 구하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 형태를 보는 거야. 저 형태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뭐야? 무슨 공식 쓰면 돼? 곱셈 공식.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F2를 A라고 써볼게요. G2를 B라고 써볼게요. 그래 다시 써보면 요걸 써보면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거야? 10이지. 요걸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라는 거야? 58이죠. 근데 구하라는 건 뭐야? AB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고 곱셈공식 변형공식 쓰면 되겠네 혹은 그냥 무슨 식 써도 돼? 완전 제곱식 써도 되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이거라고 대입만 하면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으로 주어져도 요런 형태가 나오면 연립방정식으로 AB 구하면 되겠구나. 되겠지? 요런 형태들이 나오면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되니까 곱셈공식 변형공식이나 완전제곱식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디요? 107번은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108번도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화요일날이나 다음 월요일날 수업 때 집에서 반드시 공부하고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고 나서 다음 거 할 거니까 공부 반드시 해갖고 와주세요. 부탁해요. 그렇지? 자, 109번은 3자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주어지고 6x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것도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알려준 거는 뭐하고 뭐하고 뭐 알려준 거니? 딱 봐도 F1과 F2와 계산 안 할 거야? 요거 대입하면 다 나오겠지? 여기 대입하면 되니까 이해가니? 근데 이거는 얘를 무슨 분해하면 인수면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 그럼 여기 x에 뭐하고 뭐 대입할 생각해? 얘로 나누면 뭐하고 뭐 대입할 생각해? x에 3분의 1과 2분의 1 대입 자신감 있게 틀려도 상관없어. 여기 3분의 1 대입하면 f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대입하면 f 뭐? 3이요. 그치? 2가 B가 여기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죠? 맞아? 근데 핵심은 뭐냐? F 몇 X를 몇 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몫을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나머지를 뭐라고 써놓고 푸는 게 중요한 거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렇지. AX 플러스 B로 푸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대입해서 얻을 주권이 몇 개니까 여기 대입하면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지. F2가 니네 표정이 확신이 없다. 7, 3이면 13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요 여기다가 뭐 대입한 게 3 대입한 게 그치? 그러니까 3분의 1 대입한 게 F2가 되잖아. X에 3분의 1 대입한 게 F2고요. 그 3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1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치? F2가 얼마야? 7. X에 2분의 1 대입한 게 F3이 되고요. 그 2분의 여긴 다 0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F3이니까 13이고 이거 연립방정식에서 AB 구하는 거야. 지금 이 정도 속도 이해가 안 가? 가지? 나머지 정리 어떻게 푸는지 이해만 좀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오늘 복소수까지 정리 마무리 해야 되니까 지금 집중해줘야 돼. 복소수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110번! 이거 아까 뭐였어? 자, 결론 좀 보자.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나누어질 이거라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 뭐의 값과 1의 값과 F 뭐의 값을 알아야 돼?
그럼 여기처럼 이제 나머지 구할 수 있는 게 연립방정식 abx 플러스 b 구하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처음에 fx가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는 6이니까 f1이 얼마라는 게 바로 주어진 거야. 그치? 그 앞전에 했던 거 좀 응용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린 누구 구해야 돼? f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냥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q 뭐가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가 주어진 거야? 문제 조건에 이거 주어진 거야. q 마이너스 이거 얼마라고? 9라고. 그렇게 주어지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7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1 해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qx를 나눈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거는 원래 식에다가 이 수를 그대로 대입해서 q-의 값을 활용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부해서 풀어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고등수학은 되게 중요한 게 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히 있고 조건 체크를 꼼꼼히 해줘야 돼. 이 문제가 있잖아. 그냥 여러분이 푸는 식으로 보면 어떻게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당식 fx에 대하여 f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지고 fx 마이너스 2는 x면 나눠 떨어질 때 이러면 중학교식으로 문제 읽은 친구는 무조건 뭐부터 하냐? 나 이제 할 줄 알아. 요거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는 0이고 요거 2 대입한 거는 0이야. 근데 F10 어떻게 구하지? 2차식이니까 여기까지라도 쓰면 잘하는 친구야. 되겠지? 근데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2차 항의 개수가 이런 걸 절대 빼먹지 말고 읽어야 돼. 그리고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면 그냥 이걸 fx라고 써놓는 게 아니고요. fx의 정체를 알려주면 그 정체를 써줘야 돼. 정체가 뭐야?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fx다 이런 얘기. 그걸 써줄 수 있어야 돼. 어디에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에서. 그럼 내가 구하는 건 F10을 구하니까 F10을 구하려면 뭐하고 뭐를 구해야 돼요? A와 B를 구해야 되죠? 그 구하는 조건에 의해서 몇 개가 알려준 거야? 2개. 이 식 X에 뭘 대입한 것은? 마이너스 2 대입한 건 마이너스 2고 2 대입한 것이 뭐래? 2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얘는 마이너스 2고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얘는 2니까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이 조건을 활용해서 fx를 이렇게 쓰고 시작할 거냐 못 쓰고 시작할 거냐에 따라 쉬운 문제가 되냐 어려운 문제가 되냐. 그래서 문제 조건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 항상 체크하고 문제 써주셔야 돼요. 알겠게요? 지금 먼저 이렇게 수업하는 거 복습하고 반드시 집에서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도록 공부해갖고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4월 둘째 주부터는 토요일날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건데 테스트가 통과 못한 친구들은 일요일날 와서 자습을 할 겁니다. 아마. 자, 여기 문제가 또 있었어. 문제가 이렇게 많았어. 너네 왜 있으면 여기를 중요하게 하냐면 인수분해는 거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하면서 인수분해 복습했잖아. 인수분해 거의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거의 건너뛸 거야. 알겠지? 그거 복수수 바로 넘어갈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해. 112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얼만데?
3차식 뭐래? 자, 이게 무슨 뜻이야? 3차식은 x에 뭐 대입한 것도 1을 대입해도 얼마고? 5고 2를 대입해도 얼마고? 3을 대입해도 얼마래? 그럼 3차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보세요. 그럼 1을 대입하니까 x-를 쓰는 거야. 2를 대입할 거면 x-1을 쓰는 거고 3을 대입하면 이게 3차식이죠?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만약에 봐봐 이 문제에서 이기가 없으면 여기를 반드시 뭐라고 써줘야 돼? A라고 써줘야 돼. 알겠지? 근데 저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1 쓴 거야.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근데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해도 뭐가 되려면 5가 되려면 그치? 여기다 뭘 써주면 돼? 이해가니? 그럼 이거는 누구 값만 알면 되는 거야? F 4값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X의 4 대입하면 F4 값이 나오는 거다. FX가 결정이 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3차식인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5가 아니라. 그럼 fx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이건 똑같을 거야. 근데 1 대입하면 1이 되고 2 대입하면 2가 되고 3 대입하면 3이 돼야 된대. 그럼 여기다 플러스 뭐 하면 될까? 센스. 수학은 센스야 센스. SS만 바르지 말고 6 대입하면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요? 여기는 어차피 무조건 얼만데? 0인데 여기 1이면 무조건 1이잖아. 1, 2, 3 대입한 게. 자, 틀리는 거 우리 괜찮아. 상관없어. 같이 생각하는 거니까 괜찮아. 막 대답하는 게 중요해. 틀려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돼? 얘네 값에 따라서 변해야 되잖아. 변해야 된다는 거 식이 필요한 거야. x 플러스 2? 네. 그럼 1 대입하면 1이 돼? 2 대입하면 2가 되고 3 대입하면 3이 돼? X. 그치. 이런 거야. 이렇게 활용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알겠지? 식 세울 때. 그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건 2고 얘는 3이고 이건 4다 그러면 여기다 뭐 붙이면 돼? 대입하면 되지. 얘가? 그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되겠죠? 자, 실력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식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결국 얘는 누구 구하라는 거야? 이제 g4 구하라는 거야. 그런 게 바로 나와주시면 돼요. 자, 근데 gx라는 건 fx에다 뭘 곱한 거야? x 제곱을 곱한 거고, 그럼 gx 요거 했더니 이렇게 됐대. 그러면 가나 조건인데 활용해 보면 gx 대신에 누굴 쓰면 돼? 나에서. 그렇지. 이게 똑같다는 얘기가 gx 대신 x제곱 fx를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fx로 묶으면 또 얘는 어떻게 돼? 이 두 식을 fx로 묶으면 어떤 식을 쓸 수 있어? 몇 x제곱? 4x제곱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지.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면 인수분해 반드시 하라 그랬잖아. 4xx 플러스 1 fx가 b죠. 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뭐 공부하는 거다라는 계속 있어야 돼? 항등식. 무슨 식? 이것도 항등식이야. 근데 미정계에서 뭐하고 뭐 정하라는 거야? 딱 봐도 x에 뭐하고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지금. x에 뭐하고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라고. 그치. 얘하고 얘가 있으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어차피 여기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럼 여기는 x에 0 대입하면 b가 되니까 b값이 여기다 바로 나오는 거고.
또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여기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치? fx를 몰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0이 돼버리니까. 되겠죠? 이 생각으로 푸는 거다라는 거 생각 정리만 하면 됩니다. 집에서 풀어오실 건 풀어오고.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다 조금 이제 얘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2차식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야. 그지? 근데 똑같은 식을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는 몫을 다른 거니까 q 프라임 x라고 써보면 나머지가 6이래. 되겠지? 근데 자 이거 보면 q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것도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1 이러면 여기를 뭐라고 해? px 하면 나머지 뭐라고 써야 돼? q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라고 써야 돼? 요거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뭐라고 써야 돼? 이거 그래. 그 이거 구하려면 우리 뭐하고 뭐 알아야 돼? q-1에 각각 q 1의 값을 알아야죠. 이런 목표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공부한 내용에서. 그러니까 q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그지? 그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쓰는 게 첫째고요. 그걸 구하려면 뭐하고 뭘 알아야 돼? q-과 q? 1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상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 f-1이 얼마고? 6이고 f1도 얼마다? 6이다 얘가. 되겠지? 맞아? 근데 우리는 목적이 누구? 얘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쓴 식,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처음에 쓴 식 x에 뭐하고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면.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자,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야. 그 q 뭐가 돼? 마이너스 2. 그지? 거기 플러스 2가 되면 이 값이 얼마래? 6. 또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면 2. q 트인데 얘 또 얼마야? 6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q-1과 q트의 값이 이걸로 구해지죠? 이런 유형이 뭐야? 알면 쉬운데 모르면 한없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 가지로 풀었던 패턴들을 여러분이 3-4번 풀어보고 생각해보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흐름 안 되는 거 있어? 완벽하게 이해가 가는 게 중요해. 이해 안 가면 질문해 주셔야 돼요. 됐지? RPM이든 센이든 다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다 풀 때 이런 문제 참고해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공부 완벽하게 한 다음에 문제 풀어주시고 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거 나오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비슷한 내용 공부한 게 있나 좀 찾아봐 주시고 하면서 자 이거는 자 숫자들의 나눗셈이죠? 맞아요? 그럼 뭐로 바꿔서 풀 거야? 숫자를 문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x를 7을 x로 넣을래? 6으로 x로 넣을래? 편한 대로 하면 돼. 7을 x로 넣을까? 그럼 그대로 쓸게요. 얘는 x 30제곱 플러스 x 20제곱 플러스 x를 뭐로 나눴대? 6은 7이 x니까 6은 x 뭐야? x 마이너스. 그럼 몫이 qx 그럼 나머지 뭐라고 하면 돼? 1차식이니까 r 그러면 되잖아.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야? all. 영어 학원을 영국식으로 다니는 항상 all 그러잖아. all. 미국식 다니는 r 그러는데 all.
근데 그 x에 뭐 대입하면 나머지 구하는 거야? 그거 얼마야 나머지? 3. 봐봐 나머지 정리 얼마나 대단하니? 7의 30제곱 생각도 못하는 수지. 계산할 수도 없어. 그게 너무 커서. 근데 그걸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나머지 정리했더니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 뭐가 참고냐 하면 그냥 만약에 여기 어떤 수를 대입한 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가 R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로 나눈 거죠? 숫자로 나눈 건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 있냐 없니? 식으로 나눈 거는 양수 음수가 상관없고 차수와만 상관이 있지. 3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2차식 이하여야 되고 그지? 2차식으로 나눈 1차식 이하만 되면 되는데 숫자 우리가 나눌 셈은 나머지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토마토가 120개가 23개가 있는데 그거를 6으로 나눴어. 그 6개씩 봉지에 담는 거잖아. 그 6개 봉지에 담고 나머지는 어떤 수만 낼 수 있어? 6보다 작은 수. 0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은 수만 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개념 잘 잡으세요. 근데 이거 우리 수로 나눴는데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했더니 나머지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무슨 뜻이야? 6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2 나왔던 뭐냐? 토마토를 6개씩 봉지에 뭐 하는데? 담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6개씩 담으려 했더니 몇 개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2개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럼 봉지에 6개를 담으려 했는데 2개가 부족하다는 건 지금 몇 개가 남아있다는 거야? 한 봉지에 6개를 담을 건데 2개가 부족해. 그럼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4. 이거 메모 잘해둬야 돼. 문제가 만약에 학교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출제한다면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도록 될 확률이 큽니다. 이거 보자. 만약에 17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얼마야? 10? 이거 17개씩 담는 거잖아 한 봉지에. 그럼 3개가 부족해. 그럼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14개. 14가 나머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절대값 합한 게 17이 되도록 해주면 돼. 절대값 세하기. 되겠지? 요거 메모 잘 해두세요. 이해 갑니까? 어떤 생각으로 푸는 건지 그리고 나머지가 음수 나왔을 때 나머지 뭐라고 써야 될지 그것만 정해주면 돼요. 숫자 RPM 세네 다 유형 있으니까. 자 계산해서 다 구하는 건 집에서 하고 저것만 써요. 116번 볼게. 자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그랬지. 최고창이 얼마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fx를 뭐라고 쓰고 시작해야 돼? x 4제곱 ax 세제곱 bx 써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조건 하나씩 보자.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는 뭐니? f 마이너스 1이죠. 이해가니?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냥 요게 나머지잖아. 이제 그게 딱 나머지가 있어요. 그 예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뭐가 돼? 같대. 그러니까 fx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면 이것도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f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대로 쓰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xx 플러스 1 인수분해 되는 게 쓰라 그랬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게 나오면 뭐하고 뭐 대입할 생각해야 돼? 1. 그렇지. 0하고 1 대입할 생각해야지. 0 대입하면 f1-5가 0이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0이 얼마다? F0 마이너스 5가 얼마다? 0이다. 되겠지? 이 조건이 주어진 거니까 F1이 5고요. F0도 5라는 거야. 그러니까 F0이니까 여기가 이제 상수항이지. 0 대입하면 이게 주어진 거지. 이해가? 그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조건은 이 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F1이 뭐라는 것과 5라는 것과 F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X제곱 말상으로 는 나머지가 뭐하다? 같다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구해야 되는 게 3개니까 모두 미증계에서 생긴 조건도 3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1을 먼저 대입해보면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5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얼마다? 5다. 그러면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요거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fx에 요 f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c 플러스 5 여기 나머지야. 정립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6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나누면 그냥 나눗셈을 해봤을 때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숫자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봐봐. 이 두 조건에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인데 여기 A 플러스 C를 뭐라고 쓸 수 있니? A 플러스 C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 플러스 B로 쓸 수 있는 거지. 그거 반대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1 플러스 B를 쓸 수 있는 거지. 1 플러스 B 그러면 2B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F 마이너스 1이 이 관계를 통해서 되겠지? 그럼 이제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나눠서 이거니까 마이너스 1 얘로 나눠봐야 되겠는데 x제곱만 3으로 나눠가지고 나는 나머지가 같다. 좀 복잡하네.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눠서 이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건데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쌤이 개인 수업 때 그때 알려줄게. 풀이를 계획자 풀어줄게. 이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왜냐하면 다른 것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자 인수분해 여러분 기본적인 거 공식 다 외우는 거 해야 되고. 자 인수분해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건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는 여러분이 문제 해갖고 와서 보기차식 인수분해나 인수정리나 3, 4차식 인수분해는 뭐 할 때도 또 했어? 뭐 할 때도 또 했어? 3, 4차 방정식 할 때도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공부해 갖고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수분해 방법은 쭉 다 넘어갈 거고요.
되겠지? 요 도형 문제들은 뭐야?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온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는 건데 자, 요 유형만 한번 해볼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내림차순 정리 인수분해니까 알겠지? 자, 몇 쪽을 피냐? 72쪽을 핍니다. 개념 원리 72쪽. 했어요? 자, 여기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에 개수 세는 거야? 자, 인수분해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 공통인수로 묶는다. 다시, 인수분해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공통인수로 묶는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데 이거 안 해가지고 복잡하게 가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면 무조건 뭐부터 묶는다? 공통인수를 묶는다. 그 다음은 뭐의 개수 센다? 항의 개수를 센다. 되겠지? 항의 개수가 몇 개면? 2개면 거의 무슨 공식? 합차 공식입니다. 항의 개수가 2개인데 몇 차가 나오면? 3차가 나오면 요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이거 공식 외워갖고 와야 돼. 인수분해 공식 요거 되게 중요한 게 이 세제곱 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하고 곱셈공식 변형 공식이 같아 달라. 알겠어? 그래서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될 때 곱셈공식 변형 공식 쓰면 안 되고 곱셈공식 변형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될 때 인수분해 공식 써서 풀면 복잡해진다고.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b가 3이고 a, b가 2인데 이 값을 구해야 된다. 그럼 무슨 공식을 써야 돼? 곱셈공식 변형 공식을 써야 되는 거. 합곱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곱셈공식 변형 공식이라는 건 뭐야? 이거 아직 안 해서 외워야 돼. 알겠지? 4월달부터 공식 쓰는 거 다시 시험 보긴 할 건데 이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처럼 얘네들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야 되고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면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했어야 돼?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인 인수분해 공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변형 공식. 되겠지? a, b 사이 어떤 관계를 묻는 문제면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구분 잘해야 돼요. 자, 항이 4개면, 3개면 우리 일반적으로 익숙한 크로스 합곱 만드는 거. 알겠지? 중학교 때 계속한 인수분해 합곱 만드는 거고 항이 4개짜리면 인수분해 어떻게 기억나는 거? 4개짜리 되게 중요한데 공식에 있는 거 말고 완전 세제곱식 이런 거 4개짜리 말고 항이 4개면 뭐뭐뭐 했어? 투투나 3원. 3원은 항이 4개짜리 중에 무슨 식이 있을 때?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 3개 하나 묶은 다음에 뭐로 마무리하게 돼? 이거 집에서 공부하면 다 될 거야. 해갖고 와. 합차고요. 되겠지? 자, 투투는 뭐야? 완전 제곱식 없으면 몇 개 묶어서 2개 짝지어서 2개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 2개 인수분해한 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공통 인수가 있도록 인수분해 둘 짝지어져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해주는 거. 알겠지? 인수분해 반드시 문제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얘는 이제 항이 5개 이상이고 문자가 2개 이상일 때만 지금 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 얘는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묻는다는 건 문자 사이에 뭘 보겠다는 거야? 관계. 그 관계를 파악하려면 무슨 분해해야 돼? 인수 분해해야. 알겠지? 근데 항이 5개 이상이고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뭐였어? 이 구구 단위 안 외워주면 어떻게? 뭐? 항이 5개 이상이고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차수가 뭐한 문자에 가나요? 낮은 문자에 가나요?
내림차순 정리. 지금 외워 다시. 차수가 낮은 문자가 아니라 내림차순.